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에어컨 P12 기판을 보내셨네요. 우리가 보통 이걸 P12 기판이라고 하고 또는 메인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품 자체들이 약간 브랜드 또는 모델명 다르다 하더라도 전부 다 천정형이나 또는 시스템에 들어가거나 실내기에 들어가는 그런 PCB 기판입니다.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보내주신 내용들인데요. 이게 내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휴즈가 있으니까 휴즈 옆에 전원 꽂는 자리일 것 같고, 여기 퓨즈 옆에 전원 꽂는 자리 들어가서 이게 라인, 네, 그러니까 L선 되겠네요. 쪼개서 여기 라인 필터, 노이즈 필터 거쳐서 프리차이오드에서 데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이즈 필터, 라인 필터가 좀 크게 보이는 거니까 여기는 좀 작게 보이는 그런 차이만 있는 거고요. 이게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똑같이 콘덴서 용량 큰 거, 콘덴서 용량이 작은 거, 트랜스포머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IC는 여기 있고요. IC 여기 발전할 수 있는 IC 그쪽에 제네레이터처럼 해주고, 그리고 나서 2차단으로 전기를 넘겨주는 쪽에, 여기서 2차단으로 전기를 넘겨주는 쪽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용량이 좀 큰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이 여기만큼 해당되는 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거 혼동되니까 하나만 붙들고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퓨즈도 받았을 때는 좀 나갔고요. 퓨즈가 나갔다 떨어졌다 단선됐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밑에 이제 패턴 자체가 많이 손상됐더라고요. 저희들을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선 선 자체가 전류를 전달해 주거나 또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선들. 이게. 네, 그런데 이쪽 테두리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지금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납인데, 납 밑으로 해가지고 전선을 깔아서 쭉 연장선처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중에 보니까 이 자리가 특히 많이 손상을 입었더라고요. 여기 자리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보니까 여기가 네, 빙축열이라고 써 있나요? 빙축열. 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딱 생각 드는 게, 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패턴이 많이 녹아가지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쪽에 있는 릴레이도 이상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하얀색,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쪽 릴레이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야한테 신호를 주는 어떤 신호 라인 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데미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리하는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력단과 출력단, 네, 그쪽 전후 또는 상하 뭐 이런 식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가는 빙축열에 해당되어 있는 여기, 그러면 이쪽 점검하고 나서 여기 이상 부분 마찬가지로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몸체에 남아 있는 거 거기 점검하는 게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전기를 불러 꽂고 전기를 꽂는 게 동작 여부에 재불량 나지 않는, 네, 그런 점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작업은 다 이었고요. 네, 그리고 퓨즈하고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살펴본 뒤에 네, 불량 납품을 시정을 하고 네, 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넣기 전에 제가 여기에 납땜을 좀 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1차단 그라운드, 여기 대전압 콘덴서, 데콘이라고 보통 약칭으로 많이 부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00V에 22마이크로가 달려져 있습니다. 데콘. 여기 띠 둘러져 있는 그라운드 마이너스 측에다가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다가 접지를 하나 물려 놓으려고 해놨고요. 노란색은요, 여기 노란색은 2차단에 해당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플러스 쪽에 연결해 놨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색깔 자체가 보통 노란색은 12V, 빨간색은 5V, 네, 그리고 검정색이 그라운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쪽이 5V인데, 뭐 이런 쪽이 5V보다도, 그러면 원래 접지를 그라운드로 해야 되는데 왜 그라운드를 안 하고 12V를 했을까요? 그거는 일단 1차단 발진회로 설명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단과 2차단은 네,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접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연결할 거냐면 이제 스코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를 켜서 받침대를 받쳐놓고, 네, 스코프는 2차단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압 쪽에 찍을 거기 때문에 네, 고압 1차단이니까 1X, 10X, 100X, 그 다음에 20V에서 전압을 최대치로 이렇게 올려놓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희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 희선을 중앙 정도에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꽂고 여기 1차단 그라운드, 2차단은 좀 남겨놓고 1차단 그라운드 여기다가 프로브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연결하고요. 여기도 1X 있고 10X 있는데 위에 올리는 주기가 10X입니다. 이렇게 10X다 맞춰놓고요. 그리고 전기를 꽂으면 이제 동작되는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품 검사라든지 유관 검사를 해가지고 이미 제가 1차적으로 작업은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으면 예, 여기 노란 불이 들어오고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이때에 이제 이런 자리 이렇게 찍게 되면 출력 전압 발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를 눌러서 발진 주파수를 스캔을 하고, 네, 보기 좋은 모양 쪽으로 판도가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좀 맞춰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발진 파행이 나왔을 때는 출력이 잘 나오겠구나 라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출력은 2차단에 찍었을 때 2차단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를 저기를 찍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테스트기를 갖다 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갖다 놓고, 렌즈는 DC에 맞춰 놓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라운드는 여기 새까만 자리, 이런 자리 찍고 여기를 찍어 보게 되면 전압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 핀마다 들어가는 설정되어져 있는 사용 전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압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12V 출력된다 그러면 보통 이 12V는 어떤 딜레이 전압, 예, 그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또 5V 나온 자리도 있기도 하고요. 5V는 자체 전원 쓴다든지 IC 내부에 사용하는 그런 쪽에 또 센서들이 5V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5V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게 각 핀마다 프로그램 펌에 의해서 동작되는 내용이라서 현재는 출력 전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를 찍고 이런 자리 찍게 되면 출력 전압이 틀에서 건너와서 이쪽에 12V,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5V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압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에 나머지 사용하는 거라서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단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1차단 같은 그라운드 쪽에 접지를 올리듯이 해놓고, 그 다음에 1차단 여기 찍어 보시면 여기가 300V가 되겠습니다. 300V는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는 SMD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게
여기가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여기는 용량이 좀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게 이거 300볼트가 이 300볼트가 여 자리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온 전압이 스코프로 찍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파형이 나와줘야지 이게 2차단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스코프로 찍었을 때 저 파형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게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쪽으로 전압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시 보통 많이 손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날아갔다고 하듯이 네, 그런 그 부품 번호가 알 수 없을 때 네, 그런 때는 스코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출력 전압, 출력 핀 하나를 찍어 보면 그래서 파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봤을 때 안 나오면 조건이 안 맞거나 저 IC가 불량 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제 전기를 빼고 네, 전기를 뺐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뭐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전기권 플러그를 보시면 들어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이 렌즈를 다시 이렇게 해서 도통 테스트 부저처럼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다이오드 그림에다 해놨습니다. 반도체를 추진할 수 있는 다이오드 모드에 설정을 하고 여 퓨즈 있죠. 여 퓨즈 여기 지금 A씨 꽂는 자리 있으니까 여 퓨즈 여기에 찍게 되면 여기가 L선입니다. L선 L 그리고 퓨즈 건너 떼어서 안 꺼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라인 필터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에 브릿지 다이오드에 A씨선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N선 있죠. N선도 똑같이 노이즈 필터 라인 필터라고 하는 거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브릿지 다이오드에 AC 자리 브릿지 다이오드에 AC 자리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L은 그 반대편 이런 식으로 L선 가는 거고 이 가는 길이 지금처럼 도통되지 않았다. 네, 그럴 때는 휴지가 꺼냈든지 라인 필터가 꺼냈든지 아니면 패턴이 전선처럼 이어지는 가는 길이 끊어졌거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보시면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아까 쟀던 자리인데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콘덴서 띠 없는 자리가 플러스고 띠 있는 자리가 마이너스 그라운드고 여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 가냐면 이 플러스가 쭉에서 아까 그 펄스 나왔던 자리 여기까지 오거든요. 한번 찍어보도록 합니다. 플러스 자리를 찍어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여기 그 펄스 찍었던 자리 스코프로 찍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여기까지가 쭉 오는 자리거든요. 여기 콘덴서 통해서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라운드는 그 옆에 거죠. 그라운드는 어디까지 오냐면 그 맞은편에 보시면 이제 이게 핀랩이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찍으면 여기 300V 나오는 자리고요. 여기서 똑같이 찍으면 300V 나오는 자리고 그 앞단에는 AC가 들어가서 직류를 바뀌어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여기 릴레이 의심 가는 자리가 아까 여기 빙축열이라고 써 있었던가요? 네, 이거 빙축열 이거 혹시 의심 가지 않을까? 그럼 릴레이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련의 엔지니어 입장에서 릴레이를 점검한다 하실 때 보통은 하나하나씩 다 빼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릴레이를 보시면 릴레이 어떤 공통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릴레이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거든요. 네, 그 여섯 개에서 대기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선, 입력과 출력. 즉 뭐냐면 코일의 양쪽에 구동 코일 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저기 그 릴레이 해당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구동 코일. 여기서 전기를 넣어줘야가 딱 분대식으로 부져.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전기를 들어가는 자리는 하는 선이 여기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가 릴레이 하나, 여기 릴레이 두 개, 그 다음에 릴레이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릴레이가 그대로 해서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좀 릴레이 크죠? 이게 릴레이 형식이 좀 다릅니다. 핀맵이라 그래서 그거는 양쪽에 전원이 이렇게 해서 인가가 되고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가 12V 넣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딱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지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그냥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릴레이가 좀 많은 6개 있었죠. 3개 있었죠. 합이 6개 있었는데, 여기. 여기가 공통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라운드처럼 GND를 달면 자칫 이런 그 부품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이쪽 라인이. 여기까지 온자리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왔나 안 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패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호선이나 전류선 흐른다는 거 이거. 이 전선이잖아요. 이거 전선. 쭉 가서 릴레이 전부 다 가르치기로 해서 하나씩 전부 다 배달됐는데 역으로 따라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 갑니까? 여기 부품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 부품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컴에서 왔지 않습니까? 마이컴에서 쉽게 해서 마이컴에서 명령을 내리면 신호를 주면 여기 있는 IC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압이 흐려서 딱딱 붙어준다든가 엮기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 각 릴레이 옆에 다이오드 하나씩 붙어 있고요. 그리고 쭉 따라가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 좀 쭉 따라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이 IC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판에 이게 사다 또는 쪼리다 생각하시면 장기판 옆에 항상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가 있죠. 그래서 야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세븐어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야가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장군 옆에 장군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야가 신호를 봐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릴레이를 하나하나씩 필요한 라인마다 포트를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헌신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12V 라인을 넣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를 12V 라인을 측정한다 않는다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쭉 봤을 때 여기서는 1차단처럼 보이지만 아까 보시면 이제 신호라인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2차단이니까 여기 그라운드라는 거 플러스 찍었을 때에 그 자체를 어디가 그라운드인지 어디가 플러스인지 그거를 분명 확인하지 않으면 마이컴이나 이런 부품들이 손상이 입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상이 바뀌면서 전기가 밀물과 썰물 합치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이게 플러스를 공통선으로 해서 12V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대기선처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전기를 넣고 이제 하나 씻게 되면 릴레이가 붙었을 때 여기에 있는 신호가 연결되어서 아까처럼 여기 빙충열이라든지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배스 펌프, 밸브 연결해 준 쪽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테스트기는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전원을 이제 넣어서 조심하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찍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가 릴레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대고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되면 띠 소리 나야 되겠습니다. 자석처럼 붙어야 되니까. 지금 접촉이 좀 떼면 소리 안 나고 붙이면 소리 나고. 다 이쪽에 3개 있었죠. 이렇게 2개니까 하나 더 이쪽 한번 뗐다가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자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스프링처럼 판 스프링인데 스프링처럼 붙어 있던 것이 갔다가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갔다가 그냥 거기 딱 멈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프링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 2번 정도 테스트하는 게 정상 과정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끝에 거는 약간 컸죠. 큰 건데 야는 여기가 실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를 넣으면 떨어지죠. 야는 신호가 어디로 붙냐면 야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붙습니다. 핀이 그냥 5핀짜리예요. 안 붙어 있다가 여기다 전기를 넣게 되면 그쪽으로 시소 스위치처럼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밑에 거도 남았죠. 밑에 거도 제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네요. 밑에는 옆에나 이렇게 상하로 되어져 있네요. 상하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릴레이 하나, 둘, 릴레이 3개, 밑에 3개, 위에 3개, 총 합이 6개, 네,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원부하고 그 다음에 패턴 쪽에가 고장났던 내용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전원부하고 릴레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 있는 밑에 패턴 녹아가지고 이 패턴이 휴지 역할을 하면서 끊어지면서 거기서 상황 종료가 됐던, 네,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원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단에서 휴지가 L쪽에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필터 거쳐서 여기 뿌리 다이오드의 교류까지, 입력단까지 들어간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는 선은 N선, N은 여기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라인 필터 통해서 노이즈 필터, 라인 필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C 쪽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제 직류로 바뀌면서 플러스가 어디까지 오냐면 트랜스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IC 하나 동떨어져 있는 자리까지 온다. 여기서 찍었을 땐 스코프에서 꼭 퍼스가 나와준다는 거. 안 나오면 IC가 불량이거나 야하 조건, 일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퍼스가 안 나온다.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여기서 선이 묶어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점검하실 때는 어떤 쪽이 그라운드고 어떤 쪽이 플러스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그리고 릴레이는 2번 테스트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릴레이를 한번 했을 때는 붙었는데 돌아오지 않은 판스프링 기능을 못하는, 스프링 안 되니까, 그래서 2번씩 테스트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내가 한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도 몇 번 하시다 보면, 또 다른 파트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퍼즐이, 조각이 좀 맞춰지면서 내공이 좀 많이 쌓이고 2번, 3번 볼 때 많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쪽에 비슷한 거 가지고 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해 가면서, 또 지난 영상도, 지금 영상 올리겠지만 지난 영상도 생각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자신감이 좀 붙고, 또 처음에 낯설었던 거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콘덴서, 부풀어왔던 거, 콘덴서 쪽에 갈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꾸 벗어나면서 부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안 되는 내용, 고장 증상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가 전화번호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택배 송장에 별자리 별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 내용 같은 경우도 전원 분량 아니면 내용 같은 거 좀 적어 주시게 되면 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좀 빠르게 수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장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해서 보내주시면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